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사비가 크게 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사는 물가 인상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혹시 몇 군데나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700군데가 넘는 구역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구심과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당 못할 재개발 추가 분담금, 재개발 시장의 미래, 재개발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사비가 크게 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사는 물가 인상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가능하면 더 높게 지으려고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많은 신문기사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대부분 이 신문기사 내용은 높은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아니면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도 많아진다. 전부 다 안 좋고 어려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이 과연 얼마나 더 부담되는 것인가. 자, 요즘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금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내와 고통,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시장까지 왔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사비가 조금 더 상승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화되면 그러면은 공사비는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4, 5년 동안 1년에 10% 이상씩 공사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주요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들을 살펴보면은, 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450만 원짜리가 1126만 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공사비 증액이 굉장히 높게 됐죠. 약 1.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의 대장주죠. 현대건설이지만 현대건설이 546만 원에 계약했지만 829만 원에 재계약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여기서 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시공비로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런 그 구역마다 이런 공사비 갈등이 지금 전부 다 도사리고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89군데의 현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죠. 보시면은 색깔이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하얀색 부분들. 자,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지역들이 소멸이 되고 인구가 감소가 되지만 이 지역들은 건재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도시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사실 도시국가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계속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에는 이 도시국가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집약적으로 이제 어떤 도시 개발 플랜을 짜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좀 계속 들으면요. 지금 총 인구가 지금 5167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청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2072년도 되면은 3622만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 4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이게 근데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지만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우리가 뭐 수십 년 전부터 통계 자료를 만들어 왔지만 오히려 우리가 고령 사회라든가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 자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감소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된다. 이 분담금을 내고서도 입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절망적인 얘기가 좀 많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면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수치로 나타내고 있죠. 2023년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줄고 2026년, 2027년에는 6만 6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만 가구 이상 공급이 돼야만, 입주 물량이 돼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월세라든가 주택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봤을 때 참 많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 뭐 5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1년 내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좀 잡아줄 것으로 예상했던 둔촌 주공이 11월 달쯤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때 이제 공사비 갈등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타워 크레인도 뭐 다 이제 철거를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돼서 내년쯤에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세가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착공 후에 철거를 하고 착공하고 입주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인허가에서 준공까지는 5년 정도 보시고요.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는 이제 3년 정도 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 자체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서울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인구만 가지고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3만 명, 5만 명씩 줄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빠르게 주는 건 맞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이 줄지도 않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인구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구 대비 가구 수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구 수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합니다. 왜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가구가 늘어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가구 수가 계속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가구 수가 재작년에는 2128만 가구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지만 2039년에 2387만 가구를 기점으로 좀 내리막을 타다 보니까 2039년까지는 집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죠. 10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계속 쪼개진다? 그러면 집은 더 부족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도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구수는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수는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